안경사 국가고시 식이생리학 이번 시간에는 신경지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뇌신경이 12개의 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부터 7번까지가 눈과 관련된 신경이에요.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는 당연히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2번 뇌신경은 시신경이고요. 이 시신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서 바로 나가는 신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신경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안에 있는 기능들을 주관하는 것이 3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뇌신경인데 여기에서 일단 비교해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일단 신경의 앞에 있는 숫자들은 고유의 숫자니까 섞이면 안 되고요. 2번은 시신경, 3번은 눈돌림 이런 식으로 그 번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매치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눈돌림 신경, 도르래 신경, 그리고 가돌림 얼굴 신경까지는 모두 다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이에요. 그리고 5번, 가운데 있는 5번 여기만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만 감각신경입니다. 여기 5번만 감각신경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운동신경이니까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구분하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감각신경, 그러니까 감각, 말 그대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감각을 주관하는 이런 신경이라는 뜻이고요. 옆에 써 있는 것처럼 각막의 지각신경이라든지 또 눈물샘에 눈물을 분비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감각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하게 될 때에 이때 지배하는 신경은 3차 신경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눈에서의 어떤 운동과 관련된 거, 운동이라고 하면 결국은 근육과 관련된 거고요. 눈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을 텐데 이런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이 나머지 4개의 뇌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눈돌림 신경이 하는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4번 신경, 6번, 7번까지 각각 하나씩 근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눈돌림 신경이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 지배하는 신경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외우시기보다는 나머지 한 개씩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외우시고 나머지 근육들은 모두 다 눈돌림 신경 거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4번 도르래 신경부터 보면요. 이름 자체에서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위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6개의 외양근들 중에 5개는 앞에서 뒤쪽으로 그리고 뒤에서 앞쪽으로 쭉 그냥 뻗어 있는데 위비근 혼자만 안구의 뒤쪽에 붙어 있으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위비근이 제일 길죠. 그러면서 여기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도르래라고 합니다. 여기 도르래라고 하는 곳에 걸려 있는 특징을 가지는 이 근육이 위비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도르래 신경은 위비근 이렇게 연결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도 마찬가지인데요. 6번 같은 경우 가돌림 신경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가돌림은 눈알을 가쪽으로 돌린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눈알을 바깥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근육은 뭐냐면 가쪽에 붙어 있는 고등근이에요. 그러니까 가쪽 고등근을 수축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돌림 신경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7번의 얼굴 신경인데 우리 지금 눈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이 나오면 눈이라고 하는 위치 안에서의 얼굴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결국 눈꺼풀밖에 없어요. 눈꺼풀이고 눈꺼풀에 근육이 들어있고요. 눈꺼풀에 들어있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앞쪽에 동글동글하게 눈을 기준으로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을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눈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의 근육인데 이 근육이 바로 눈둘레근입니다. 이 눈둘레근이 바로 얼굴의 일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굴 신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눈꺼풀에 있는 근육이 여기 위쪽에 윗눈꺼풀 올림근도 있지만 요건 이제 눈돌림 신경이고, 그리고 윗눈꺼풀 올림근은 위쪽에, 눈꺼풀 위쪽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눈둘레근 같은 경우는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런 근육이기 때문에 그냥 얼굴 신경 하면 눈둘레근 이렇게 먼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7번 얼굴 신경은 눈둘레근, 가돌림 신경은 가쪽고등근, 도르래 신경은 위비근,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는 여기 4번하고 6번하고 7번 이렇게 세 가지는 각각 하나씩 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이름에서 이미 연관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연관시켜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세 개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눈돌림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안근이 6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여기 6번 가돌림 신경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4번 도르래 신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남은 건 4개밖에 없는데 남은 4개는 모두 다 눈을 돌려주는 신경,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윗눈꺼풀 올림근까지, 눈꺼풀에 들어있는 윗눈꺼풀 올림근까지 눈돌림 신경의 지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을 거고, 도르래 신경, 가돌림 신경, 얼굴 신경이 어떤 근육들을 지배하는지만 생각해 놓고 나머지는 다 눈돌림 신경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뇌신경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뇌신경이라고 여기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했던 눈돌림 신경이라든지 도르래 신경, 가돌림 신경, 얼굴 신경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의지로 근육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오른쪽을 보고 싶을 때 눈을 움직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 의지로 눈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여기에 이제 전달해주는 신경이고요.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내 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불수위 운동이라고 하죠. 불수위 운동을 하게 되는 불수위 근을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같은 경우 똑같이 눈꺼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에서 윗눈꺼풀 올림근은 눈돌림 신경의 영향을 받아 수위 운동을 하는 근육이고, 바로 같이 있는 뮬러근 같은 경우에는 불수위 운동을 하는 근육이 되죠. 그리고 눈둘레근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의 눈둘레근은 여기 얼굴 신경의 지배를 받지만 눈 쪽으로, 눈 중심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 눈둘레근들은 불수위 운동을 하게 돼요.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못하는 건 자율신경으로 구분해서 빼시면 되고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만 뇌신경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기출을 보면 자주 나왔던 내용이 눈돌림 신경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앞에 보니까 눈돌림 신경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나왔던 내용들 한번 보면서 아닌 건 왜 아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토끼눈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토끼눈은 노출 각막염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죠. 토끼눈은 말 그대로 토끼눈처럼 눈이 빨개지는 건데, 이것은 눈꺼풀이 계속 열려 있어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토끼눈이라고 하는 건 눈꺼풀의 위치가 어떻게 됐을 거냐 하면 눈꺼풀이 들어 올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눈꺼풀을 감지 못하는 겁니다. 눈꺼풀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눈을 감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감는 근육은 뭐였냐 하면 눈둘레근이고요. 눈둘레근이 수축하는 것이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눈둘레근은 어떤 신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냐 하면 얼굴 신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어지죠. 두 번째는 내사시예요. 내사시라고 하면 눈의 위치가 안쪽으로, 코 방향으로 편유되어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죠. 코 방향으로 눈이 편유되었다는 얘기는 귀 방향 쪽으로 눈을 못 당긴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눈이 안쪽으로 몰려져 있다는 것은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약하다는 거고,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가쪽 고등근, 가쪽 고등근의 힘이 약한 거죠. 가쪽 고등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앞에서 가쪽 고등근을 움직여주는 신경은 가돌림 신경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눈돌림 신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공축소인데, 동공이라고 하는 부분, 홍채에 있는 구멍인데, 홍채의 근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공을 조여주는 근육, 동공을 확대시키는 근육, 이렇게 두 가지 있죠. 그런데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동공의 크기는 내 맘대로 조절을 못해요. 그러면 결국 이 동공과 관련된 운동은 자율신경의 범위예요.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돌림 신경과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눈꺼풀 처짐이고요. 눈꺼풀이 처졌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눈을 정확하게 뜨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도 눈꺼풀이 처진다는 얘기니까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기능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바로 윗눈꺼풀 올림근이죠. 윗눈꺼풀 올림근. 이 윗눈꺼풀 올림근에 만약에 기능이 좀 약하다 그랬을 때는 윗눈꺼풀 올림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눈꺼풀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윗눈꺼풀 올림근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윗눈꺼풀 올림근은 눈돌림 신경에 영향을 받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처짐 같은 경우 눈돌림 신경 장애 증상으로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조절 과다라고 있어요. 조절 과다라고 하면 여기 조절이라는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조절은 결국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선모체 근육이 움직여져야 되죠. 선모체근의 수축작용을 통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선모체근은 누가 움직이도록 하냐 하면 이것은 또 부교감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 같은 자율신경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조절이든 앞에서 얘기했던 동공을 작게 하는 이런 운동이든 이 두 개는 모두 다 내가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운동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죠. 이런 경우엔 무조건 자율신경의 영향이고 눈돌림 신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눈 벌림 장애가 나오는데요. 눈 벌림 장애, 앞에서 얘기했던 내사시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사시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눈이 편이되어 있어서 바깥쪽 힘이 약한 상태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눈벌림 장애도 마찬가지죠. 눈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운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벌리는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눈을 벌려주는 근육, 가쪽 고등근인데 여기에서도 가쪽 고등근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가쪽 고등근의 기능을 주관하는 것은 가돌림 신경이고요. 눈돌림 신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빗근 마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빗근이라고 하면 여기 도르래 달려있는 근육이고요. 도르래 달려있는 근육이니까 도르래 신경, 4번인 도르래 신경과 관련된 근육이죠. 그러니까 눈돌림 신경과는 또 관련이 없어요. 지금 한 7개 정도의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눈돌림 신경 장애와 관련된 게 눈꺼풀 처짐이었어요.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눈돌림 신경 장애가 이제 대부분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각 부분의 증상에서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유추를 해보시면 다른 신경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뇌신경 2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 눈과 관련된 신경인데 2번은 시신경이고요. 3번부터 7번까지는 눈의 세부적인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5번 3차 신경만 감각신경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두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거니까 3차 신경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4개의 4개의 신경들은 모두 근육을 담당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도르래, 가돌림, 얼굴 요 정도만, 요 3가지만 어떤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지만 확실하게 파악하시면 나머지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위주로 나머지는 모두 다 눈돌림 신경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씩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름에서 어떤 것들이 잘 연결이 잘 되고 있을 거니까 기능에 따라서 이름하고 그 기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지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